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2021년 신규 상장주들 투자 포인트와 신규 매수 관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현재까지 상장된 종목은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듯이 10종목입니다. 현재 상장 직후에 시초가보다 아래인 종목도 있고 반대로 상회한 종목도 있고 현재까지의 흐름은 천차만별인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10종목을 모두 설명하기엔 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해서 5종목씩 두 편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난 1월 21일 상장한 MBT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가 19,000원, 그리고 상장일 시초가가 38,000원, 그리고 현재 2월 10일 종가 기준으로는 26,000원. 자, 공모가 기준으로는 현재 아직 플러스 36.84% 수익권에 위치해 있는 상태지만 이때 상장일 시초가 38,000원 대비한다면 마이너스 31.58%입니다. 자, 우선 MBT 투자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바로 국내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점유율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B2C와 B2B 이 사업 모델 개념을 조금은 아셔야 해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이해하세요. 이 B2C는 비즈니스 투 컨슈머, 즉 기업이 고객을 상대로 하는 전자상거래다. 그리고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즉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다. 자, 이 개념을 왜 알아야 하냐면 얘네의 사업 영역이 B2C와 B2B이고 현재 시장 점유율 1위인 이러한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이 사업 영역들을 확대하는 것이 이 MBT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캐시 슬라이드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2,500만 명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초의 잠금 화면 포인트 플랫폼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야? 이게 돈이 돼? 이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캐시 슬라이드의 매출은 광고에서 발생됩니다. 근데 캐시 슬라이드의 포인트는 이 잠금, 여러분 휴대폰 잠금 화면에서 적립 가능한 광고를 본 후에 이 잠금을 해제하는 것만으로도 캐시 적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광고주는 잠금 화면 안에서도 자신들의 고정 노출 광고 효과를 기대하고 소비자는 이 광고 노출되고 휴대폰 잠금 해제만으로도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인데 근데 누가 그 포인트 받으려고 이 앱을 설치해?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예상외로 많습니다. 이 포인트 받으려고 캐시 슬라이드 다운받은 고객들이 많아요. 해서 월간 사용자 800만 명 이상을 확보하면서 국내 선두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고 사용자 수가 많다면 뭐다? 그만큼 노출량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당연히 노출량 많은 플랫폼의 광고주들은 돈을 쓸 수밖에 없다. 자, MBT의 B2C 사업 모델의 기본 개념, 사업 모델 이해하셨죠? 그리고 MBT는 앞서 설명드린 B2C를 시작으로 B2B까지 모바일 포인트 시장의 다양한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광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밸류 체인을 내재화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네이버 페이, 네이버 웹툰 등 30여 개가 넘는 플랫폼사와 제휴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에디슨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것도 매출은 광고를 통한 매출 발생이죠. 다만 앞서 살펴봤던 이 캐시 슬라이드가 대표적인 B2C 포인트 플랫폼이었다면 이 에디슨은 대표적인 B2B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이란 차이가 있죠. 아니 똑같이 광고하는 게 주 목적인데 뭐가 차이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것도 쉽게 이해하세요. 에디슨 플랫폼의 수익 구조는 광고주가 이 에디슨 MBT죠. MBT에 광고 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주가 우리 신제품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홍보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의뢰가 들어온다면 에디슨은 제휴를 맺고 있는 대표적인 네이버 웹툰을 예를 들게요. 네이버 웹툰 플랫폼에 의뢰받은 얘네의 광고를 신제품을 노출시켜요. 근데 그냥 노출시키면 광고 효과가 없겠죠. 해서 이 얘네의 광고 클릭하면 고객한테 우리 포인트 줄게 해서 사람들이 클릭을 해요. 그럼 이 클릭한 횟수, 유입된 수치만큼 이 에디슨은 네이버 웹툰에 수익 정산을 해줘요.
그리고 광고주는 원하는 광고 효과를 얻겠죠. 대표적으로 클릭한 이 고객들의 DB를 수집할 수 있겠죠. 즉, 에디슨은 중간다리 역할, 광고 대행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기업 비즈니스, MBT의 B2B 플랫폼 사업 구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MBT의 사업 모델 어떠한가요? 매력을 느끼시나요? 뭐 투자 포인트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리고 국내 시장 지배력 1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뭐 미국, 동남아 시장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해외 진출에서도 초기 단계이기도 해서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은 더 붙을 것으로는 내다보는데, 이 사업 아이템 자체가 주가를 폭발적으로 일으킬 만한 아이템인가? 이에 대해서는 결국 국내가 아닌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점, 이 점 숙지하시고 차트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선진 뷰티 사이언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날 상장했고 공모가가 11,500원, 그리고 상장의 시초가가 23,000원, 그리고 현재 2월 10일 기준 26,400원 종가 마감했는데, 자, 공모가 기준으로는 현재 플러스 129.57% 수익권에 위치해 있는 상태지만 상장의 시초가 23,000원 대비한다면 플러스 14.78% 수익권이긴 합니다만 뭔가 아쉽죠.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 투자 포인트는 국내 최초 그리고 유일한 FDA 인증받은 자외선 차단 화장품 소재 기업입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종목 리뷰한 종목이기도 해요. 해서 자세한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 배경, 실적 등을 보고자 하신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 검색해 주셔서 시청해 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들 확인하실 수 있고, 이번에는 간략히 요약할게요. 전 세계에서 자외선 차단 소재 기술력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미 상장 이전부터 충분히 기술력을 공인받은 기업이고, 이미 글로벌 메이저 브랜드들을 고객수로 두고 있고, 이미 실적이란 결과치로 증명한 상태에서 성장한 기업은 결국 좋은 기업은 맞다. 지난 5년 동안 해외 성장률이 플러스 54.9%, 거의 55%, 그리고 4대 주력 시장은 92.4%의 고성장을 기록한, 그러니까 앞으로 이룰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엄청난 고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장한 기업이에요. 여기에 신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산업용 마이크로비드 제품이 친환경 내연기관 배터가스 필터용 소재로 올해부터 적용을 할 것이라고는 하는데, 아직은 주가 반영 요소, 실적 반영 요소는 부족한 부분이지만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도 발을 담그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기업 배경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현재도 고성장 중인 기업이고 저는 이러한 기업은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다만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변동폭이 축소되는 시점을 기다리면서 간보는 입장인데, 현재 중국 탑10, 이 탑10에 속한 자외선 차단 화장품 업체와 모두 거래 중이고, 여기에도 투자 포인트 둔다면 중장기적인 성장 추이는 계속 가져갈 종목으로 저는 봅니다. 이러한 종목은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길게 봐야 하는 종목이죠. 자, 차트는 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비릭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1월 28일 날 상장했고 공모가가 14,000원, 그리고 상장의 시초가가 28,000원, 그리고 현재 2월 10일 종가 기준 28,050원. 자, 공모가 기준으로 현재 100%가 넘는 100.36% 수익권에 위치해 있는 상태지만, 이때 상장의 시초가 28,000원 대비한다면 플러스 0.18에게 뭔가 심란하신 분들 꽤 있을 듯 합니다. 자, 모비릭스의 투자 포인트는 글로벌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의 국내 강자 기업이다. 글로벌 모바일 게임 퍼블리셔로는 국내 1위, 그리고 글로벌 탑10 안에 드는 기업인데 5천만 다운로드 이상의 글로벌 대작 모바일 게임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요. 국내 퍼블리셔 중 글로벌 다운로드는 압도적 1위입니다. 자, 여기서 퍼블리셔가 뭔데 자꾸 국내 1위 글로벌 탑10이라는 거야,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쉽게 이해하세요. 게임 개발사는 게임 개발에 집중하고 퍼블리셔 사업자는 게임 개발 자금의 지원뿐 아니라, 그러니까 돈적인 지원뿐 아니라 마케팅까지 담당해주는 역할. 근데 여기 모비릭스는 해외 모바일 게임을 국내 마케팅에 집중한 기업이다. 더 쉽게 말하면 수입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겠네요. 즉 홍보해주고 수익을 개발사와 나누는 구조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세요. 현재 모비릭스는 200여 개 이상의 게임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보통 인앱 수익에 의존하는 다수의 게임 회사들과 대비해서 모비릭스는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광고 플랫폼 수익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게임하다가 보면은 위에 뜨는 모바일 상단에 뜨는 광고들, 그리고 그 광고 누르고 시청하면 게임 아이템을 준다는 등 미끼를 던지는 광고 접해보신 분들 은근히 많으시죠. 이러한 광고 노출 수익도 모빌릭스의 큰 수익 채널이죠. 그리고 올해는 자체 개발한 10개의 게임 출시와 외부 제작 8개 게임의 퍼블리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정적인 성장 추이는 계속 가져갈 기업으로는 봐요. 근데 안정적인 성장, 그 이상의 포텐셜이 뭘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기업, 그 이상의 뭔가를 기대할 만한 성장 모멘텀은 정말 주관적입니다만 지금으로선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바일 게임이 일반적인 온라인 게임, 대표적으로 뭐 롤이나 뭐 예전 스타크래프트, 이러한 히트성을 가질지 여부는 아직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공부해야 할 듯 합니다. 자, 뒤에서 차트 짧게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 CN투스 성진 살펴보겠습니다. 말이 많은 종목이죠, 요즘에. 지난 1월 28일날 상장했고 공모가가 32,000원, 그리고 상장일 시초가가 31,700원, 그리고 현재 2월 10일 종가 기준 23,400원. 자, 공모가 기준으로는 현재 마이너스 26.88%예요. 야, 공모가보다 낮은 경우도 드문데 참 아쉽죠. 상장의 시초가 31,700원 대비한다면 마이너스 26.18% 손실 구간입니다. 흔히 말해 울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많이 있을 듯한데, 자, CN투스 성진의 투자 포인트는 에어필터 기반 기술로 마스크 사업을 영위합니다. 공기청정기 필터 사업도 영위하고요. 자, 여기서 마스크 사업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 그래도 뭔가 다른 포인트가 있겠지, 경쟁력이 있겠지 살펴본다면, 뭐 멜트 브라운 기술을 기반으로 에어필터 및 마스크를 만든다? 그럼 이 기술이 엄청난 건가? 이 멜트 브라운, 이 기술이 뭐냐면 열 가수성 고분자를 융합해서 노즐을 통해 압출 방사하는 제조 방법으로 만든 섬유라고 합니다. 근데 말만 들어서 모르시겠죠?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봤는데 쉽게 이해하세요. 초미세먼지를 필터링할 수 있는 고성능, 부직포,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원천 기술을 활용해서 에어필터 분야에서는 국내 독보적인 기업이다. 이 에어필터는 공기청정기 필터로도 사용이 되는데, 국내 주요 공기청정기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은 58%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고, 신규 사업으로는 뭐 수처리 필터 및 에어솔루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하는 게 아니라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건용 그리고 산업용 마스크 사업도 하면서 큰 축은 이 에어필터 사업과,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필터, 차량용 필터, 진공청소기 필터 등 이 에어필터 사업과 마스크 사업, 두 축이 이 CN투스 성진의 주 사업 부분이라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단 에어필터 사업은 미세먼지 이슈는 결코 끝날래야 끝날 수가 없는 이슈인지라 수요는 계속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국내 시장만 본다 하더라도 3M 등의 글로벌 기업의 점유율은 낮아지는 반면에 이 CN투스 성진의 점유율은 높아지면서 절반 이상 점유율을 먹은 상태잖아요. 58%니까. 마스크 사업도 코로나 국면은 계속 장기간 이어질 이슈인지라 수요가 급감하는 등의 사항은 발현되기 힘든 것도 많죠. 물론 경쟁사들이 너무 많이 생긴 것도 문제긴 하지만, 사업적인 측면만 본다면 시장의 업황은 딱히 나쁘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성장 국면에 진입한 기업도 맞아요. 특히 에어필터 사업만 본다면. 근데 투자 인식이 다소 낮아지고 있죠. 왜? 결국 에어필터, 외부 환경적인 요인, 마스크, 코로나 이슈, 이 두 가지의 외부적 요인이 성장 모멘텀을 기대하기엔 투자 심리가 다소 낮아진 것도 맞다,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해서 당장 이 종목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기는 어려운 종목으로 분류하긴 해요. 참 애매합니다. 기업은 분명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투심이 그에 비례해서 움직이진 않는 업황, 테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다소 애매한 종목입니다. 차트는 뒤에서 짧게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 핑거 살펴보겠습니다. 꽤나 기네요, 저희가 하는데도. 1월 29일 날 상장했고 공모가가 16,000원, 그리고 상장일 시초가가 32,000원, 그리고 현재 2월 10일 기준 종가 기준 32,050원. 자, 이 공모가 기준으로는 현재 100%가 넘는 수익권에 위치해 있지만 상장일 시초가 32,000원 대비한다면 플러스 0.61. 그래도 이것도 최근 3거래일 동안 급격히 반등해줘서 겨우 시초가 근처 회복한 거죠. 자, 핑거의 투자 포인트는 국내 최다 엄청 많다는 거죠. 최다 금융권, 개인 스마트 뱅킹 구축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자체 플랫폼, 솔루션을 통해 금융기관에 B2C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인데, B2C,
앞서 MBT 기업 설명하면서 충분히 이해하셨죠? 금융권을 기반으로 고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과 그리고 핀테크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회사 및 연결 회사를 기반으로 서비스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고 실제로 확대되고 있죠. 현재 고객사가 신한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 국민, 하나, 그러니까 국내 대표하는 금융사들은 대부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1금융권만 고객사냐? 아니죠. 여기 보시면 OK저축은행, 롯데캐피탈, 티머니, 국민연금, 경기고속도로 등등 꼭 굳이 은행 업무가 아니더라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금융결제나 이체, 납부 등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핑거의 솔루션에 진출이 많이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핑거의 사업 모델을. 일단 이러한 고객사들을 확보해 두었다는 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바운더리는 가져간다고 봐요. 고객사의 금융 플랫폼을 구축한 이후에 이 플랫폼을 고객사도 쉽게 바꾸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보는 게, 여기 보시면 티머니를 예를 들게요. 티머니 충전 그리고 탑승할 때마다 결제, 이 시스템이 단순 교통카드 기능을 넘어서 편의점 결제 서비스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걸 가능케 했던 게 핑거의 외부 결제 시스템이 적용된 부분인데, 저는 결국 핑거가 이렇게나 많은 고객사로 두는 기업들과 금융권의 공공기관 등의 시너지 확대를 바라보기도 해요.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핑거는 사업의 확장성 그리고 현재 대다수의 메이저 고객사들을 바탕으로 한 외부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바라본다면 이 기업은 중장기로도 좋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트는 뒤에서 짧게 살펴볼게요. 자, 우선 MBT. 사실 신규 상장주에서 차트를 운운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단타 칠 거 아니라면. 주가 히스토리가 있어야지 기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도 신규 매수 관점 살펴본다면 우선 신규 상장주는 기관 보유 확약 물량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 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지금 미확약 물량이에요. 즉 상장 직후에 내놓을 수 있는 물량이 75.1%나 되고, 이제 2월 21일 그쯤에 나올 물량이 여기 보시면 74,460주, 기관 배정 물량 중 12.8%에 해당하는 물량이 풀릴 수 있습니다. 자, 기관 미확약 물량이 몇 프로나 된다고 했죠? 75.1%라 했죠. 총 43만 7,350주가량인데 지금 이걸 볼게요. 자, 보세요. 상장 직후에 기관에서 내놓은 물량이 현재까지 얼마나 되죠? 100만 주가 넘어요. 즉 기관은 상장 직후에 개인이 신규 상장 효과로 밀고 올린 구간에서 대부분 물량 내놓는 겁니다. 외인의 수급 동향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주가 흐름을 움직일 만한 물량을 가지고 있지도 딱히 관심도 없습니다. 얘네는 현재 수급 포지션만 본다면 개인만 지금 물린 상태인데 2월 21일 그쯤에 풀릴 기관 1개월 확약분 74,460주도 그대로 내놓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현재 공모가 대비 겨우 36% 정도 수익 구간이라 딱히 기관이 매도에 대한 니즈는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도 신규 진입은 지금이 아니라 이 기관 1개월 확약분 풀린 이후 주가 흐름 살피시는 게 좋을 듯 하고, 자, 그 다음 선진 BT사이언스 짧게 본다면 신규 매수는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조금 돌다리 살피고 진입하고자 한다면 2월 27일 이후의 흐름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얘네도 확약 물량 살펴본다면 기관 1개월 확약분이 21만 3,292주가 있어서 이걸 매도 출회할지 여부는 봐야 할 텐데, 일단 공모가 대비 현재 수준도 130% 가까운 수익권에 위치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기관 물량 현재 미확약 물량의 77만 4,076주, 그러니까 77만 4,076주 중에서 나온 물량이 지금 채 30만 주가 안 돼요. 이걸 어찌 보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기관 물량이 50만 주 가까이 있다는 것도 되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현 수준에서 팔기에는 아쉬운 종목으로 분류하고도 있다, 기관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는 후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긴 합니다. 해서 선진 BT사이언스는 차트 가지고 윗골이 길게 남았다느니 뭐니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신규 상장 변동성에 주목한 게 아니라 정말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지금 현 구간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대신 철저히 분할 매수 소량으로 발 담그면서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모비릭스.
자, 얘네도 어느 정도 물량이냐 봐야죠. 대부분 기관 보유하격 물량 중 미하격 물량이 대부분이라 딱히 다음에 풀릴 기관 해제 물량에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만 제가 앞서도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 설명드렸듯이 이 기업의 성장 포인트가, 매력 포인트가 모바일 게임. 저는 여기서 딱히 주관적인 투자 니즈는 사실 없어요. 얘네도 지금 살펴보면 일단 현재 기관 외인 물량은 바닥이에요. 얘네가 나중에 바닥에서 끌어올려 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개인이 물량 대부분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인지라 반등 추세가 나오면 개인들끼리 사고 팔고 매매 공방하면서 상방에 제어되는 흐름은 꽤나 보여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신규 매수 관점은 저는 의견드리기 다소 어렵다. 물론 제 주관적인 관점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CN투스 성진 살펴볼게요. 자, 얘네도 기관 미화각 물량이 96.49%예요. 다음에 나온 물량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얘네도 기관 배정 물량 중 미화각 123만 5천주 중에서 현재까지 사고팔고해서 결론적으로 86만 7천주 이탈한 건데, 이는 기관의 미화각 물량 중 70.2%가량 물량 이미 뺀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30%가량 기관 물량은 잔존한 상태인데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26.88%예요. 그러니까 기관도 잔여 물량만 놓고 본다면 손실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면 공모가 32,000원은 맞춰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이건 정말 그냥 기대감이고요. 상장 직후에 물량 내놓았던 기관도 어느 정도 이때는 소량 매수 유입하면서 단가를 맞추려는 모습은 보였어요. 하지만 딱히 주도해서 주가를 올리려는 모습, 즉 매집의 연속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현 시점 신규 매수 관점은 의견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공모가보다 낮은 주가는 시점 맞춰 한 번에 강한 시세 튕김은 나오긴 합니다. 그 시점을 잘 찾아야 하는데 일단 지금은 아니에요. 시점이 감지된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CN투스 성진은 영상으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핑거. 자, 얘네도 공시를 짧게 봐야겠죠. 기관 미화각 물량이 62만 1290주, 전체 기관 배정 물량 중 79.65%예요. 그리고 현재 그 물량 중 대부분을 소화시킨 상태입니다. 현재 기관 물량은 바닥이라 보셔도 되고 개인이 주도해서 최근 시세를 만들고 있는 상태예요. 자, 현재 기관 물량은 바닥이죠. 그리고 개인 주도에서 최근 시세를 만들고는 있고 앞서 살펴봤던 이 기업의 배경은 나쁘지가 않아요. 긴 호흡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최근 높은 상승각을 연출했고 상장일 시초가도 지금 회복한 상태여서 기간적으로는 짧지만 이때죠. 기간적으로는 좀 짧지만 이때 흔히 말해서 아찔했던 개인 물량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 물량들의 이탈 물량도 나올 수 있어서 해서 지금 당장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접근하기보다는 32,000원 라인을 확실히 안착해주고 이때는 거래량 다소 죽어도 돼요. 매수세가 안정적인 추이 거래량을 나타낼 때까지는 잠시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접근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신규 매수 관점 의견 드립니다. 자,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 핑거까지 5종목 살펴봤고 이 종목들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추적하면서 영상으로 안내해 드릴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바로 이어서 나머지 이 5종목은 다음 편에서 바로 이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자, 여기 상단에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시초가 단타 매매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꼭 명심하세요. 시초가 단타 매매입니다. 원칙 매매만 해주신다면 기분 좋게 아침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 이제 연휴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저희도 포트 매매 진행합니다.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가입 이후에 문의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명절 잘 보내시고 이후에 기분 좋은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